대답하세요. 주하늘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죽인 겁니까? 공난숙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랬어. 주하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과거 차기범의 범행으로 알려졌던 사건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난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주하늘은 오피스텔 책상 위에 20년 된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건 기록, 희미해진 현장 사진들, 목격자 진술서까지. 그의 손가락은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멈췄습니다. 차정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왔어? 주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급하게 부르길래. 차정원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것 좀 봐. 아버지 사건 기록인데. 주하늘이 서류 몇 장을 차정원에게 건넸습니다. 차정원은 천천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왜 이렇게 달라? 차정원이 두 장의 진술서를 나란히 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러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람들인데 진술이 완전히 다르네. 주하늘이 손가락으로 해당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빠가 먼저 때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말리다가 넘어졌다고 했어.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거야. 사건 직후 목격자 3명 모두 같은 날 거액이 입금됐어. 뭐? 차정원이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500만 원씩. 당시로서는 큰 돈이지. 차정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원아. 응? 차기범 씨는 무죄야. 난 확신해.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증거가 있어. 누군가 증인들을 매수했어. 진술을 조작한 거지. 그럼 진짜 범인은?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여사일 가능성이 높아. 차정원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난숙. 자신에게 주영채 행세를 시킨 그 여자가 모든 것의 배후였다니. 왜 우리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 주상철의 죽음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거야. 주하늘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을 다시 찾아야 해.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을 말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 20년이면 충분히 무거웠을 거야. 지금쯤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 차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도울게. 우리 아빠를 믿어.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알아. 난 어릴 때 면회를 갔었어. 차기범 씨는 내게 말했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주하늘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당시 건설 현장 관계자들 명단을 확보해야 해. 현장 소장, 동료 인부들, 그리고 이증인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차정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건 없어. 이건 나도 원하던 일이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차기범 씨의 누명을 벗기는 것.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하늘은 허름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행복분식이라는 간판이 삐뚤빼뚤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중년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을 보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님, 뭘 드릴까요? 남자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죠?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주하늘입니다. 주상철의 아들이에요.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철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전 아무것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주하늘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 그날 본 대로 진술했습니다. 정말입니다. 500만 원 받았죠? 사건 직후에. 주하늘이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김철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발. 지금 와서 왜 이러십니까? 20년 동안 무거웠죠? 거짓말의 무게가.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주하늘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차기범 씨는 주상철 씨를 구하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비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상철 씨가 그 밑에 있었죠. 차기범 씨가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밀어내려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 사람들이 차기범 씨를 잡았어요. 싸움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비계가 무너졌어요. 그럼 차기범 씨는 무죄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건 다음 날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더 크라운 캐피털이라는 회사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가죽 가방을 들고 왔죠. 주하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500만 원을 주면서 진술을 바꾸라고 했어요. 차기범이 주상철을 밀었다고. 싸움을 먼저 걸었다고.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고 아이들은 어렸어요. 500만 원이면 당분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가 흐느꼈습니다. 주하늘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증언을 진술서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주하늘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의 종이 위에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공난숙,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공난숙은 사무실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구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공난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주 대표가 20년 전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공난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디까지 알아냈어?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을 적셨습니다. 그 개자식이. 공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난숙은 책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이미 주 대표가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젠장. 공난숙이 책상을 쳤습니다. 구실장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증인들을 다시 매수해. 아니, 협박해서라도 입을 막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 대표가 이미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진술서가 뭐 어때? 법정에서 번복하면 그만이잖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당시 금전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난숙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주하늘. 그 녀석이 감히. 회장님, 주 대표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하든 막아야 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는 끝이야. 그럼? 공난숙은 구실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하늘과 차정원을 막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 지금이 더 위험해. 저놈들이 증거를 공개하면 난 감옥에 가. 하지만은 무슨. 네가 할 일은 내 명령을 따르는 거야. 구 실장은 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난숙은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조용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설마 직접 제거하시려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 저들이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막아야 해. 구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돌이킬 수 없었어.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서 일 처리해. 빨리. 시간이 없어. 구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공난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상철, 당신 아들이 날 무너뜨리려 하네. 하지만 난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주영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채까지. 모두 날 떠나려 하는군. 공난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술을 따랐습니다.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불타는 목구멍의 통증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싸워야지. 끝까지. 그녀의 눈빛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위험한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주하늘의 오피스텔은 조용했습니다. 차정원이 노트북 앞에 앉아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실래?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차정원이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전등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을 삼켰습니다. 정전이야? 차정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한데. 주하늘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3명의 괴한이 마스크를 쓰고 침입했습니다. 정원아, 내 뒤로 와. 주하늘이 외쳤습니다. 차정원은 비명을 삼키고 주하늘 뒤로 숨었습니다. 첫 번째 괴한이 주하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하늘은 옆으로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하늘이 소리쳤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괴한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하늘이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정원이한테 손대지 마. 주하늘의 주먹이 괴한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괴한이 비틀거렸습니다. 세 번째 괴한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주하늘이 간신히 피했습니다. 하늘아. 차정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하늘은 괴한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괴한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꺾었습니다. 첫 번째 괴한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괴한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주하늘은 문을 잠그고 차정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차정원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차정원이 울먹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주하늘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괴한 한 명이 건물 입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연행했지만 괴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됩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전과자네요.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알아봐 주세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답니다. 주하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난숙의 지심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공난숙이 보낸 거지? 그럴 거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해? 주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공 여사가 우릴 막기 전에. 무슨 뜻이야? 언론에 공개할 거야. 모든 증거를. 차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지금이 아니면 늦어. 공 여사는 우릴 죽이려고 했어. 다음엔 성공할지도 몰라.
차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언론사는? 아는 기자가 있어. 탐사 전문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 만날 건데? 내일 당장. 더 늦출 수 없어.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두 사람은 밤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하늘은 한적한 카페에서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20년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을 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주하늘을 찾았습니다. 주하늘 씨? 남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송 기자님이시죠? 주하늘이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거니 궁금해서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하늘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건설 현장 사고로 주상철 씨가 사망한 사건요. 송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차기범이라는 사람이 살인죄로 수감됐죠. 제 아버지입니다. 주상철이. 송 기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저를? 주하늘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을 꺼내 송 기자 앞에 펼쳤습니다. 차기범 씨는 무죄입니다. 이 모든 증거가 그걸 증명합니다. 송 기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목격자 진술 번복서지 않습니까? 네. 김철수, 이만수, 박종현. 3명 모두 당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왜 거짓 증언을 했죠? 주하늘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사건 직후 3명 모두에게 5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더 크라운 캐피털의 공난숙 회장입니다. 송 기자는 펜을 놓고 주하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난숙. 그 공난숙 말입니까? 네. 증거가 확실합니까? 주하늘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증 교사 증거입니다. 증인들과 더 크라운 캐피털 직원 간의 통화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송 기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특종입니다. 엄청난 특종이에요. 기사화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공난숙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송 기자는 서류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주하늘 씨, 이게 보도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0년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교차 검증을 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이면 됩니다. 너무 깁니다. 공난숙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일. 3일만 주세요.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면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주하늘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도가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기사를 내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주하늘 씨.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을 밝히는 게 제1의 보람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차기범 씨의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보도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하늘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공난숙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정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나간다. 3일 후.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조심해. 주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난숙은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재벌 여왕 공난숙 20년 전 살인 은폐 의혹. 이게 뭐야? 공난숙이 신문을 집어던졌습니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금전 거래 내역, 위증 교사 증거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공난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주영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신문에 난 거 봤어. 엄마, 이게 사실이야. 공난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해. 영채야, 이건 오해야. 주하늘이 날 모함하는 거야. 오해?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건 조작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주영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공난숙은 전화를 끊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채야. 엄마. 주영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였어? 아니야. 난 그런 짓 안 했어. 그럼 왜 증인들을 매수했어? 왜 돈을 줬어? 공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사업 때문이었어. 사업? 사람이 죽었는데 사업? 영채야, 넌 몰라. 그때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주영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엄마가 무서워.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공난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주영채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영채야. 엄마가 정말 그랬어? 증인들한테 돈 주고 거짓 증언시킨 거 맞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대답해.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공난숙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랬어. 주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난 살아야 했고 너도 살려야 했어.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 그 사람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차정원. 그애 얘기하는 거야? 응. 차정원. 정원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랬어. 공난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몰랐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게 변명이 돼? 주영채는 일어섰습니다. 난 엄마를 용서 못해. 절대로. 영채야. 엄마 때문에 난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겠어. 살인자의 딸이잖아. 주영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공난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공난숙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채야. 미안해. 공난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사과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딸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검찰청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공난숙은 의자에 앉아 검사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난숙 씨, 20년 전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모릅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알아야 하죠? 검사는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김철수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셨네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만수 박종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보내셨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처리한 일일 겁니다. 전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공난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철수 씨, 5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진술을 바꿔주세요. 차기범이 주상철을 밀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성 분석을 했습니다. 공난숙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제 목소리를 합성한 겁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난숙 씨, 증거는 명백합니다. 3명의 목격자가 모두 당신에게서 돈을 받고 위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요. 누구한테서요? 주하늘. 그 인간이 아버지 복수하려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소장의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직접 찾아와서 사고를 은폐하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공난숙 씨 이렇게 계속 부인하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공난숙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상철 씨가 죽어야 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공난숙 씨의 남편 고 주상철 씨는 더 크라운 캐피털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횡령과 탈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죠. 공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조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사랑?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인 사람이 사랑을 말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비계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검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찾을 겁니다. 공난숙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위증 교사는 명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저를 감옥에 보낼 겁니까?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변호사도 이 증거들을 부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공난숙 씨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영장 심사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공난숙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검사가 부축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지 마세요. 공난숙은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살인을 지시한 게 사실입니까? 공난숙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숨막히게 고요했습니다. 차기범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심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차정원과 조미양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차기범 일어서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차기범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렸습니다. 변호인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당시 목격자 3명의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서기가 진술서를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재판장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증인, 20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하십시오. 네. 저는 당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까? 공난숙이라는 사람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차기범 씨가 주상철 씨를 밀었다고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차기범 씨는 주상철 씨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비계가 무너지려는 걸 보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이 그를 막았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미양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증인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차기범 씨는 영웅이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돈을 받고 또 진술을 바꾸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십시오. 이만수와 박종현도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차기범은 무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범이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사건 당일을 진술하십시오. 차기범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상철 형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비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위험해요. 라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형님을 밀어내려고. 하지만 다른 인부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싸움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비계가 무너졌습니다. 차기범은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목격자들의 새로운 증언과 일치합니다. 검사 반론하시겠습니까?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년 동안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해 볼 때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차기범에 대한 재심 결과를 선고한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정원과 조미양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차기범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년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공난숙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난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인 공난숙은 2005년 3월 15일 김철수, 이만수, 박종현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소장을 협박하여 사고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검사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맥락을 알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위증을 교사한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을 부르십시오. 김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공난숙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사건 다음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진술을 바꾸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라고 했습니까? 차기범이 주상처를 밀었다고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공난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당신은 그 돈을 받고 또 진술을 바꾸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20년이나 지나서요? 왜 이제 와서?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만수와 박종현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소장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인, 사고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난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 인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따랐습니다. 비계 점검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공난숙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시겠습니까? 공난숙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저 사업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업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공난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주영채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20년 동안 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들렸습니다. 공난숙은 무너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2주 후에 열리겠습니다. 공난숙은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주영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채야. 공난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난숙의 손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주 후 차기범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차기범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정원과 조미양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차기범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온 차기범 가족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차기범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지낸 20년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죠.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차정원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차정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우리 딸 덕분이야. 조미양도 눈물을 흘리며 차기범을 안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20년 동안 나 믿어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세탁소를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공난숙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차기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도 죗값을 치를 테니까요. 기자들이 흩어진 후 차기범 가족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주하늘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주하늘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정원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차정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차정원은 주하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주하늘이 차정원을 일으켰습니다. 고개 들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아빠 때문에. 아니야. 공여사 때문이야. 차기범 씨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어. 그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차정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 무덤에라도 가서. 나도 그러고 싶어. 이제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주상철의 묘지로 갔습니다. 차기범과 조미양도 함께 했습니다. 묘비 앞에 선 차기범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늦었지만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차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을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조미양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주하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차정원도 절을 했습니다. 삼촌 용서해 주세요. 네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기범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응, 아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차정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차기범은 딸과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정원은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수하러 왔어요. 차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수요? 무슨 일로? 사기와 문서 위조입니다. 경찰관은 차정원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차정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형사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차정원은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영채 씨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건양그룹 후계자와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약 6개월 전부터 최근까지입니다.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차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영채가 제 디자인을 3번 훔쳤어요. 제가 만든 작품들을 자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겁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엔 그 삶이 좋았어요. 가짜라도 주영채로 사는 게 누가 시켰습니까? 공모자가 있습니까? 공난숙 회장이 알고 있었어요. 저를 협박했죠.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제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영채 행세를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강요에 의한 범행이네요? 아니에요.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제가 했어요. 협박이 있었지만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무서웠어요. 다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차정원으로 돌아가는 게. 형사는 차정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후회합니까? 네, 많이 후회해요. 진세훈 씨를 속였고 한혜라 부회장님을 속였어요. 그분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했는데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죗값을 치러야 해요.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구속되나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을게요. 재판을 기다리겠어요. 조사가 끝난 후 차정원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차기범과 조미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조미향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차기범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아빠.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니니가 옳은 일을 했어.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정원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하늘이었습니다. 정원아, 들었어. 자수했다며? 응. 해야 할 일이었어. 잘했어. 용기 있는 선택이야. 무서워.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네가 옳은 길을 선택한 거야. 난 네 편이야.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차정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차정원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정원의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는 한혜라, 진세훈, 주하늘, 차기범, 조미향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차정원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모두 인정합니다. 차정원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주영채의 신분을 도용하여 건양그룹 후계자를 속였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가 명백합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짜 신분증, 위조된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정상 참작을 요청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피고인은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영채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디자인을 도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차정원의 스케치북과 주영채가 제출한 디자인이 일치했습니다. 또한 공난숙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를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범죄는 범죄 아닙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수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을 부르십시오. 진세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약혼자였습니다.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어땠습니까? 진세훈은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주영채가 아닌 차정원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까? 진세훈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을 용서하십니까? 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공난숙의 협박과 주영채의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혜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혜라는 차정원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제 딸입니다. 재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친딸이십니까? 네.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짜 신분으로 집에 들어온 걸 알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그럼 피고인을 용서하십니까?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제 딸을 되찾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한혜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정원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심리를 중단하고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차정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선행 피해와 협박, 그리고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봉사활동 200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차정원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한혜라가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정원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넌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진세훈도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원아, 세훈아, 미안해. 진세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로. 차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서울 한복판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차정원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스튜디오 안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픈이네. 차정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정원아,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네 이름으로 된 스튜디오라니. 꿈만 같아요. 진세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세미야, 고마워.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진세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기범과 조미양이 큰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원아, 축하한다. 차기범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모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딸 가게 오픈인데. 조미양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희 실장, 진태석 회장, 그리고 건양그룹 직원들도 축하를 하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하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축하해. 하늘아. 차정원이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하지만 해냈어. 자랑스러워. 주하늘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혜라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원이의 새 출발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차정원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하늘이 따라왔습니다. 피곤하지? 조금. 하지만 행복해. 정원아. 응?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네가 리플릴 때도 좋아했어. 하지만 진짜 차정원이 더 좋아. 차정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에서 진세미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들어와. 케이크 자르자. 차정원과 주하늘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기. 진짜 나로 당당하게 살기.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는 동안 차정원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혜라, 차기범, 조미양, 진세훈, 진세미, 주하늘.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고마워. 한혜라가 딸을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스튜디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리를 비췄습니다.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주영채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리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차정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렵고 험난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진짜 차정원으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